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여러분. 자, 그래도 세법은 방대합니다. 내용이 원래 방대하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세법, 세금에 관한 법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 부동산에 관한 세법 내용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분이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양도할 때, 자,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요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요. 여러분이 어느 교재를 보시든 교재는 이렇게 세법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총론이요. 조세총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세총론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자, 조세총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세총론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꼭 그러냐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개 두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이라는 법과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그 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 여러분, 자, 과세 주체라는 거예요. 용어 설명을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과세 주체가 된 자예요. 세금 과세 주체가 된 자.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는 국가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구는 자치구를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런 데는 자치구라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근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 이런 데는 자, 우리 도가 있고 그 아래 시가 있고 그 시 아래에 있는 그 구 있잖아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런 데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하고, 자, 여러분,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와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국세로 나눠지는데, 시험 문제는 대개 이렇게 7문제씩 자,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지방세와 국세가 반드시 그러냐 그렇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지방세와 국세 이렇게 해서 7문제씩 해서 총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에서 여러분 우리 24문항, 그 다음에 세법에서 1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제2차 과목에서 자, 우리 부동산 관련 우리 세법은 공시법과 함께 40문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개사 과목에서 세법이 가장 문제의 출제 문항 수가 제일 작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작으니까 세법은 제끼고 공시법만 해서 24문제 다 맞으면 60점 이렇게 전략을 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랬다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공시법 여러분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내용을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공시법에 여러분 지적법하고요.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 있잖아요. 지적 등기가 있는데 등기적이 있는데, 요 등기법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등기법 자체가 어렵고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등기법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등기관이 등기소 내부에서 하는 일들을 대부분 우리가 등록으로 보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럴 때 우리 세법은 출제 문항 수는 작지만 효자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법 출제 문항 수가 작지만 10문항인데 적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년 시험을 보면 우리 세법이요 조금 무난하게 출제했다 그러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13개에서 15개, 뭐 만점 16문제 다 맞추는 분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좀 어렵게 출제돼도 10문제에서 13문제 사이를 자,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하 뭐 세법은 절반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법을 여러분 이렇게 맞히면 뭐 기본은 하지만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다른 과목에 점수를 더 맞춰야 되는 부담이 되는데,
세법에 13개, 10개에서 13개 정도를 맞춰줘야지 되겠습니다. 해마다 시험이 끝나면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문제 차이로 자기가 이제 합격을 했어요. 딱점으로 합격은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했는데 자기가 매년 시험 끝나고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세법 13개 이렇게 맞춤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약에 세법을 8, 9문제 맞췄으면 자기는 떨어졌을 건데 이렇게 고득점함으로 인해서 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은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자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또 돈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세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 가까운 인척 중에도 저한테 5분만 상담을 받았으면 한 9천만 원 가까운 돈을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을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살아가시면서 도움이 되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당장 중개사 세법에서 여러분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는데 여러분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세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보시면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 있잖아요. 자 여러분 중개사법을 고득점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공법을 55점 맞아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법은 자 반타작 50점 맞았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법은. 자 그래서 자 우리 세법이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 공법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법은 여러분들이 반타작 정도 하면 되는 거고 등기법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지적법하고 세법의 점수를 자 보태줘야죠. 공법 안 나오면 중개사법 보태줘야 되고 그래서 자 55점 맞았는데 자기는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중개사법을 못 봤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효자 과목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른 데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세법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법 때문에 애를 먹었거나 여러분들이 세법 때문에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와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험에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분들은 세법은 제가 반드시 구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를 저와 함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을 해드린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곳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드리겠다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표정이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왜 변화가 없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데도 네가 구원하든 말든 아무 관계없다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께 구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서 자 또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을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고요. 반드시 무난히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어떻든 간에 그 과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결국에는 실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겠다. 자, 제 말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하셔야지 중간에 뭐 강의 설렁설렁 듣거나 이렇게 하고 안 듣거나 그런데 제가 구원해 줄 수 없겠죠.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은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자 우리가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분노를 삼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오주선다잖아요, 우리. 자, 마킹을 했어요. 33번 문제예요. 근데 33번 문제가 좀 어려워 까다로운 거라 나중에 풀라고 넘어갔어요. 나머지 앞뒤로는 다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앞뒤로는 답을 이렇게 체크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거를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했는데 어디다 체크를 했냐면 다른 문제에다 체크를 했어요, 여기다가. 자, 그래가지고 요 딱점으로 한 문제 남게 자기는 합격한 줄 알았는데 결국 나중에 정식 합격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가답안에 의해서 맞춰봤죠. 그랬더니 한 문제 남게 합격했어요. 야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점수 여러 개 합격한 수강생들한테 그 동료들한테 야 너는 그 뭐 쓸데없이 그 점수를 많이 맞게 합격했냐. 난 이렇게 딱점으로 합격했다 이러면서 한 문제 남게 이렇게 합격했다 하면서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아했다가 나중에 한 달 후에 정식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죠. 자, 전화했더니 직원이 오라고 해요.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요 부분이 잘못된 것 같네요 하면서 이렇게 직원이 내미는데 어떤 순간 싫어합니다. 딱 보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체크했어요. 두 개 중복 체크했으니까 보세요. 이 문제 틀린 거죠. 33번은 체크를 안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이런 수강생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 그런 분들이 자 이렇게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여유가 있었으면 그래도 어떤 딱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이런 비중으로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돼 있고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돼 있으면서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자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매매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 어떤 을에 대한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그 동창 여자애가 있습니다. 제 동창들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저 그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20살 이후로 못 만나다가 제가 아주 오랜만에 밴드 있죠. 밴드를 통해서 친구들을 제가 동창들을 초등학교 동네 살았던 남녀 동창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자, 동창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창들 중에요. 대부분 저희 동창들은 하여튼 그 여자애들 있죠. 특히 여자애들이 신체 사이즈 비율이 어떠냐면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율이 저 50%씩이에요. 저 부분 딱 반이야. 그런데 제 동창 여자애들이 요번에 딱 봤는데 역시 어떤 애들은 저 애가 내 친구인지 웬 아줌마가 앉아있는데 제가 내 동창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보면서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 동창 여자애 중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걔 신체 사이즈 비율은 다른 애들과 달리 걔는 우월하게 하체가 비율이 길고 그런 동창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일 그래도 반반했던 친구인데 그 동창만 아직까지 연락이 안 닿고 있어요. 자, 요번에 모임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동창 여자애가 어떤 애였냐면 얘가 좀 조신하게 있었으면 시집을 잘 갔을 건데 얘가 한 20살 무렵에 얘가 그 어떤 동네 누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 그 연애를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이후에 얘가 이제 삶이 이제 파란만장한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그랬었는데 얘 남편이 하여튼 뭐 전세 월세 막 전전하다가 나중에 하여튼 남편이 동대문 쪽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뭐 일 같은 그 의류 쪽에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좀 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집안화를 어떤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을이라는 이 여자가요.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게 되는데 매매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거래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흔히 거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 을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 이 을은요.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이제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이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택이 5억짜리 주택이다 또는 3억짜리 주택이다 그러면 네가 5억 원만큼 3억 원만큼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세 부담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세금이 있는데 어떤 세금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취득세예요. 자,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운 취득세를 제가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자, 취득세. 자, 보세요. 등기 이전까지는 안 됐어도 잔금을 치르거나 그랬을 때 이 사실상 취득자에게 이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 지방세. 자, 이게 뭐냐면 취득세입니다. 그다음에 이 을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요. 뭐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보려고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또 저당권 설정 등기하거나 또 말소 등기하거나 돈 갚거나 그러면 말소 등기하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하거나 뭐 그럴 때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말소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등록 면허세입니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요.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을이 저 재산을 갖고 있는데요. 을 명의로 등기가 안 됐어도요.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우리가 여러분 잔금을 치른다는 것은 보세요. 매매하면서 잔금을 치러 잔금 중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세 받죠. 그럼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자, 이 매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세금을 내겠습니까?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그 재산 보유에 대해서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재산세죠. 그래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을이 이제 돈을 좀 더 벌었어요. 그래서 을의 남편이 옷장사에서 네 어렸을 때 나를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그랬는데 집안을 이번에 또 하나 삽니다. 돈을 벌어서. 그래서 또 하나 살 때 요 명의를 네 명의로 해라. 자, 나는 어떡하지, 그동안 너 고생만 시켰으니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그 가격을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해 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내겠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종부세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여러분. 자,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만약에 청춘 남녀라면, 결혼 안 한 미혼 남녀라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사귀고 있는 남자나 여자한테, 상대방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내? 또 아니면 오빠네 집은 종부세를 내? 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뭔데? 이러면은 이제 모르는 거고, 우리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자, 이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좀 한 가지, 상대방이 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좀 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 같으면 키가 좀 작고, 사이즈가. 아니면 여자 같으면 좀 생긴 게 조금 내 기준에 좀 떨어져. 그러더라도 그냥 결혼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굴 특히 남자 그 수강생분 잘 들으세요. 남성 수강생분. 살아가면서 여자의 얼굴 있잖아요. 상대방 배우자의 얼굴은 연애할 때는 얼굴 보고 신혼 초기나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러지, 나중에 10년 이상 살아보세요. 그러면 식탁 앞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저 배우자가 얘기를 하면, 자기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반찬을 보면서 뭘 먹을까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래 얘기해봐. 반찬 보면서 뭐 먹을까 생각하지 상대방의 얼굴을 잘 안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굴이 좀 조금 딸리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집안이다. 그럼 결혼하세요, 여러분. 그럼 다른 건 성격이라든가 다른 건 다 괜찮다. 그러면 왜냐하면 처갓집이 여러분 중산층 이상이다. 한국 사회에서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이라는 건데, 중산층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여러분들 보험 하나 잘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료 안 내는 보험 들어놨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 수강생분들한테 주로 제가 물어봐요, 실강의에서. 키가 좀 작은데 종부세를 내는 집안이다. 다른 거 성격이라든가 다른 건 괜찮고 직업도 좀 괜찮더라. 자, 결혼할 거냐 그러는데 여성 수강생분들 중에 특히 노처녀일수록 대부분 싫답니다. 그래서 왜 싫다고 하냐면 돈은 살아가면서 벌 수 있는데 키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싫대요. 자, 그런 분들 아직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 아직 얘가 몰라서 그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아직 몰라서 그렇지 종부세 같은 그런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야. 아까 갑과 을이 매매를 했다고 그랬죠, 부동산을. 자, 보세요. 자, 갑은요, 을로부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됐어도요, 등기 전까지는 안 됐어, 잔금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가지고요, 이 양도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인이 만약에 소득 발생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 등을 특별히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갑에게. 또 만약에 을이요, 저 부동산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해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라든가 등등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중에서도 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26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자, 그러니까 정답이 어떤 거였냐? 등록면허세예요. 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지,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닙니다. 자치구세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등록면허세가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둘 다 도세라고 해요. 도세. 자, 시군이 아니라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 아니라 둘 다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만약에 안산시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안산시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로 가는 거지 서울특별시로 가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여러분 시군구가 시장무 주구청장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 우리가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자 우리가 이제 종교 수업 들어가서 보면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금들은 다 격가지예요.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시험과 관계없는 그런 세금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선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나올 때 주로 나오고 네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주로 선언 문제 나오고 있고요. 등록면허세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5회 시험 때는 또 계속 나오다가 25회 시험 때만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었지만 자, 26회 시험 때는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와 우리 소득세는 우리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또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자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되지만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고 만약에 내용이 어렵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지 시험은. 자 그런데 효율성이 공부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출제된 문항수가 많지 않지만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되지만 적은 양을 공부해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제끼는 세금이 아니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회, 26회 때는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전에는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종합소득세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 문제가 또 계속 또 출제됐었습니다. 자 26회 시험 때는 안 나왔지만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딱 보니까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해요?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제일 우리가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실무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예요. 취득세가 양도소득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를 잘 공부하면 나머지 세금에 대한 공부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취득세와 우리가 등록면허세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세금이냐면 얘네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항상 공부할 때 비교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시험에서 예전에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어떤 겁니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 그랬으니까 어떤 걸 골라야 돼? 종합부동산세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재산세로 머릿속에 지금 순간적으로 스쳐가신 분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방세와 국세 이렇게 구별해서 끝까지 문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얘네들은 항상 또 역시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취득세의 작은 등록면허세 항상 비교 정리해야 되고 재산세의 작은 종합부동산세 항상 얘네들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얘네들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강의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요. 자, 제가 강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서를 통해서 이론을 여러분 완성합니다. 이론을 완성하는데 자, 세법 우리 기초부터 여러분께 제가 자,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심화된 내용까지 여러분들 자, 우리 이론을 통해서 기본서를 통해서 이론을 제가 완성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약 정리 들어가죠. 우리가 정리 노트를 통해서 강의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요약 핵심을 요약해드리는 요약 정리를 들어갑니다. 핵심 요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중요성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는 눈치 구다닌 분들이 있잖아요. 자,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 너 무슨 의미로 하는지 내가 다 알아. 한마디만 하도 아예 그만하는 거야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게 조금만 바뀌면 이게 그게 그 말인지를 모르고 자, 어떤 게 포인트를 모르고 틀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눈치 구단이 된 것은 딴 거 없어요. 많은 문제, 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눈치 구단이 된 거잖아요. 공업도 똑같습니다. 시험도 여러분들 객관식 우리 시험은 그 당일날 하루에 결판됩니다. 눈치 있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눈치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를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강의하면서 이론하면서 우리 제 강의 저희들의 그 강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론하고 또 맨 마지막에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다시 짚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수없이 강의하고 강의한 내용을 다시 짚어드리고 복습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다시 강의 들은 내용이 어떤 것이 핵심인지를 익히면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핵심 키를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완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끝까지 저희와 제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하여튼 세법 때문에 애를 먹었거나 뭐 그런 분들 제가 반드시 구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수강생분이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해마다 시험 끝나면 합격자 모임이라든가 그 모임들에 가서 합격생들 만나보면 자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시험 전날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험 전날 밤에 여러분들 합격을 얼굴을 떠올리면서 특히 이제 실강의 들은 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시험 전날 밤에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 아가씨의 이 시대의 최고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는 동백 아가씨를 들으면서 밤새 여러분의 합격을 소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뻥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밤새 여러분 합격을 얼굴 떠올리면서 응원해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또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시험장에 가든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그 시험이 끝나고 오면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교수님 진짜예요. 교수님이 진짜 그 저와 함께하고 제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했잖아요. 저 교수님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에 문제를 보면서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강조했던 그 액션과 제스처와 그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답을 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은 일단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세법은 기본적인 암기가 또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암기할 것들은 암기하고 넘어가야지 다음이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연결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제일 먼저는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암기상을 저희가 함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책임하게 그냥 암기하라 이러지 않고 암기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어요. 저와 함께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여러분 처음에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시면 반드시 세법은 제가 여러분께 구원해 드릴 것이고 시험장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저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요. 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께서 함께 끝까지 자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요. 자,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 어떤 건지 자,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자 소개해드렸고 또 출제 비중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의 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본 강의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